누가 2030만 영끌 비투한다고 그랬습니까? 70대도 영끌 하면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최근에 제 상담 사례를 정리를 해서 좀 요약을 해봤고요. 이분께 특정적으로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이다 보니까 특정하게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그분께 신상을 이렇게 딱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나이대나 이런 거 좀 변경을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70대는 맞으시거든요. 70대 중반에 남성분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할아버지라겠지만 전혀 요즘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70대 중반의 남성분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이 건물, 원룸, 다가구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영상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분도 아마 보시고 아마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5억짜리 건물 매수 가지고 오셨죠. 근데 9억의 보증금이 있다. 5억에 그리고 대출. 내 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억에서 9억 빼고 5억 빼면 1억 남죠. 1억으로 15억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월세는 300만 원.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죠.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왜 이걸 사시려 하냐? 왜 지금 이 투자를 하시려 하나? 쭉 여쭤보니까 정말 놀랐던 것은 조급하다. 자, 10일밖에 안 됐다. 원룸이나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은 한 달도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을 보러 다닌 것은 10일. 여러분 10일입니다. 10일. 그리고 건물 몇 개 정도 보셨냐 여쭤봤더니만 10개 정도 봤는데 그중에서 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건물 수익률표를 가지고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 정도 두 자리 수익률에다가 건물 위치도 좋고 300만 원 정도 월세 받으면 나하고 이제 마누라 있죠. 두 분이 이제 둘만 사시는데 이 정도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생활비 쓰고도 남겠는데 이 정도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70대 중반이신데 사업도 그 전에 하시다가 좀 안 되셨다 그러고 모아둔 돈도 약간 몇 억 있으시고 근데 1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하니까 근데 그 1억에 대해서 그 돈이 그 1억 플러스 여유자금 있는 돈이 여쭤봤더니만 그 살고 계신 집 있죠.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야지만 이게 이 추가적인 1억 플러스 알파 취득세나 복비나 여러 가지 또 전세 보증금 여유자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게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왜 사지 말아 했냐. 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알아본 이런 기간 자체가 괜찮고 금매인 이런 또 좋은 매물을 볼 수 있는 저는 이런 눈 자체가 아직까지는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아직 길러지지 않은 것 같다. 조급하다. 부동산에서 금매라고 하니까 금매인갑다라고 그냥 세뇌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 저는 당할 확률이 99.9999%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좋죠. 내 돈이 안 들이고 하는 게 투자 좋지만 하지만 이것은 극한의 레버리지다. 대출 또 빚 이거 대출만 빚이 아니죠. 보증금 아까 9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빚입니다. 빚 내줘야 될 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건물 가격이 9억이 아니고 세입자 여러분들 보증금이 9억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전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셋째는 이어서 이 다가구나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다가구 원룸의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초토화 전멸 수준이다. 가격도 보증금 많이 하락했는데 수요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전세가 이분들 나가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 전세 내줄 돈도 여유자금도 없지 않느냐. 또 들어보니까 곧 뭐 나가실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있냐.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부동산에서 막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저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원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바로 우리가 건물 투자나 아파트 투자나 모든 투자는 가격을 싸게 사야 되는데 15억이라는 이런 매매가는 저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보고 월세 300만 원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15억 건물인데 내 돈이 1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극한의 레버리지.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세팅이 맞지만 거의 다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안 되고 돈 자체도 이 매매 가격 자체도 저는 저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첫 번째 대출이 아까 5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는 분 저 담보대출이. 근데 저는 80% 이상의 확률로 이 5억의 대출이 선생님께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 선생님 나이가 70대 중반이신데 직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에 있는 소득 증명도 안 되고 또 1주택자시기 때문에 저는 저 5억 또한 안 나올 거다.
은행에 가보셨나요? 여쭤봤더니만 은행도 아직 가보지 않고 부동산에서 이거 다 된다 하니까 안 된다고 저는 얘기 드리거든요. 은행 실제로 그 은행 가셔가지고 방문해서 실제로 내가 한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도 알아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는 운영 또한 저는 힘드실 거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고 물론 지금 건강하시겠지만 계단 왔다 갔다 청소하시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물건이거든요. 왔다 갔다 되나? 공실 관리, 청소, 부동산 연락, 세입자 민원 그게 전부 다 내가 못하면 다 돈일 건데 돈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다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확 떨어진다. 일곱 번째, 선생님이 하시려는 게 제 오늘 제목이죠. 영끌이다. 내 돈이 최소한 건물 살 때 제가 50%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는데 이건 정말 극도의 레버리지.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고 20대, 30대 엄청나게 막 돈을 많이 버는 물론 고액 연봉자가 저는 오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반대했을 것이다. 왜? 저 빚 9억에 대한 보증금, 5억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다 갚을 거냐. 근로소득으로 선생님은 또 월급 받고 계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중에 몇 달 뒤에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분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 투자 왜 하시려는 겁니까? 자, 나이가 들고 수입도 없고 있는 건 아파트 한 채인데 할머니, 그러니까 내 마누라랑 같이 어떻게 둘이 사는가 막막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사실 아파트 있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월 다달이 연금을 몇십만 원 받으시라고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원룸 다가구 하지 마시고 아파트 있죠. 아파트. 소형에 있는 구축 아파트 월세 투자하셔라. 당연히 아파트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전혀 모르시니까.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나 좀 소형 아파트나 20평대 아파트 알아보시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 쭉 돌아다니시면서 알아보시면서 일단은 한 채 정도는 해보셔라. 해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네. 크게 뭐 신경 안 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한 채 더 하셔도 된다. 월세 저 300만 원 수익률 두 자릿수 이상에 대해서 미련을 계속 못 버리시는 것 같으시길래 편하게 오래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 원룸 수익률 저거 다 허상입니다. 실제로 관리비 나가죠. 복비 나갑니다. 또 뭐 이사 나갈 때마다 도배장판비에 또 저기 계산한 게 유선 인터넷 비용에 저 수익률 두 자릿수에서 내려와서 5% 7%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어찌 저걸 다 관리하시려 하냐.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게 원룸인데 힘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것 때문에 상담 오시려는 분들 60대 이상 분들이 있죠.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비싸게 사서 지금 전부 다 몇 달 뒤에 후회하시려 이런 분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매수를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선생님은 사시기 직전이죠. 그 계약 직전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하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파트로 월세를 받으시든지 세입자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수익률은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 또 건강도 챙기시고 스트레스도 최소화하시고 두 분이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스스로 그냥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스스로 그냥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듣고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생각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오늘 원래 근데 충격적인 얘기가 오늘 계약서 쓰러 가시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카운터펀치를 한 개 탁 날리고 하셨는데 그 부동산에 앉아서 소개를 해주고 계약서 쓰라고 했던 그 사람이 고향 후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향 후배. 고향 후배든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이런 거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라고 하시면서 저는 더더더 하지 말라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상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저게 부동산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고민이나 걱정,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을수록 더더더 불안하죠. 이거 사라, 이거 사면 따박따박 돈 받는다. 월세 투자 이게 최고다. 나이 들어서 건물 이게 최고입니다. 과도한 빚이나 보증금을 그 사람들에게 떠안게 하고 본인들은 그냥 복비 받고 땡이죠. 나중에 공실 나서 걱정이다. 뭐 세입자 안 구해져서 걱정이다. 이거 건물 노화돼서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냐. 상관없죠. 자기한테는. 저는 이분이 하지 않으시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정말 여기 핏대 세우고 목 다 쉬어가면서 최근에 했던 상담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